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테슬라 어쩌나? GM,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 혼다, 벤츠, BMW 등과 함께 충전동맹 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미, 특히 미국에서 충전 표준이 테슬라 중심의 낙스, 그리고 기존 미국 충전 표준이었던 CCS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GM의 행보,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행보입니다. 특별히 왜 GM의 행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전에 낙스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충전동맹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낙스의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GM과 포드의 참여로 현대차 그룹의 테슬라의 낙스 참여가 주장을 했던 여타 주장들, 그래서 유튜버들의 주장이 이제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유튜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신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현대차 그룹 빨리 결정해야 돼.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장고에 장고를 거듭을 했고, 결국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독자적인 충전 표준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럼 왜 GM이 변심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번 충전동맹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테슬라 어쩌나? GM,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 혼다, 벤츠, BMW 등과 함께 충전동맹 결성입니다. 테슬라가 자사 충전 규격인 낙스를 북미 표준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 등 그리고 GM 등이 CCS 충전 규격 진영이 대결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텔란티스, GM, 포드의 행보. GM과 포드는 낙스에 동참하기로 했고 스텔란티스도 낙스 동맹이 동참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현대차 그룹도 주위에서는 지금 슈퍼차저로 불리고 있는 낙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GM과 스텔란티스와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CCS 충전 규격 진영에 동참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가 이끄는 낙스 충전 동맹의 힘은 지금 테슬라 혼자 이것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급격히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몸집 불리고 있는 CCS 진영입니다. 현대차, 기아, 혼다, BMW,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벤츠 등 7개 회사가 북미에서 충전기 네트워크를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지금 사실상 조인트 벤처가 설립된다라고 보는 게 확실하죠. 즉, 낙스에 참여를 선언을 했던 GM과 벤츠는 이번 조인트 벤처에서 완전히 CCS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현대차, 기아의 진영에 현대차, 기아, 혼다, BMW, 테슬라, 스텔라티스, 그리고 벤츠, GM이 들어간다고 했고, 테슬라 진영에는 테슬라, 당연히 포드가 아직도 남아있고, 볼보, 닛산, 폴스타는 그거 아시죠? 볼보 진영인 거. 볼보와 폴스타는 같은 진영으로 보시면 되고, 닛산,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같은 진영으로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낙스도 CCS를 지원할 예정이고 CCS도 낙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참여 미국 충전 동맹의 교류를 보면 참여 브랜드가 현대차, 기아, BMW, GM,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3만 개 이상의 고출력 충전소 설치. 이게 250kW짜리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고, 사업 일정은 2024년 내년도 첫 충전소, 한 8월 달부터 충전소를 개장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7개사가 최소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10억 달러, 약 1조 2,75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충전소 설치는 2024년 여름부터 할 것이고 CCS뿐만 아니라 낙스 커넥터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CCS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지역은 캐나다까지 확장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 조인트 벤처의 결성 배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항하는 대항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이냐? 라는 거죠.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전소 지원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충전 속도, 그리고 기술 유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충전소 지원금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국에 전기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특별법 내비를 마련을 했고, 이를 위해 총 75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충전소 개방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비의 그것을 통해서 75억 달러를 자기 혼자 다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충전소의 패권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절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모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전소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충전소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내비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표준이자 거의 모든 충전소에서 채택한 합동 충전 시스템인 CCS와 DC 콤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을 넣어서 지금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낙스를 기본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런 CCS나 DS 콤보를 안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테슬라도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슈퍼차저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가 이후에 대세가 되면 굳이 CSS나 지금 DC 콤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퇴출 가능성이 높아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속 충전을 원했었던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성능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전기차를 만든 회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 속도. 그래서 충전 속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최근 전기차는 기존 낙스에서 말하자면 슈퍼차저에서 최적의 충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EV6 등 주요 전기차의 강점으로 800V 그리고 250kW의 초고속 충전을 내세웠지만 낙스를 사용할 경우 그 효율이, 그래서 슈퍼차저를 사용할 경우 그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최근 현재 800V 기반으로 500V 기반인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오히려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충전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EV6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속 충전을 했을 때 80%를 찰 때까지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커피 한 잔을 먹든지 아니면 잠깐 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낙스 슈퍼차저에 가면 2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3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슈퍼차저는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V1에서 V3까지 있고 조만간 V4가 적용된 충전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설치된 V1에서 V3까지의 최대 충전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충전기 종류를 보면 V1, V2, V3가 있고 최대 충전 속도는 V1과 같은 경우는 100kW, 그리고 V2는 120kW, 그리고 V3는 V2의 2배가 되는 250kW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의 충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300kW가 되기 때문이죠. 350. 그런데 아이오닉 5의 경우 충전 80% 기준 초급속 충전인 350km를 기준으로 하면 20분 이내 한 15분에서 18분이면 충전이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80% 이상 충전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게 막아놓은 상황이죠. EV 7개 회사가 모여서 조인트 벤처를 한 것도 지금 eGMP를 사용한 아이오닉 5가 이 기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이 350kW를 기본으로 한 충전기가 지금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미국에 그대로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이오닉 5의 경우 단 5분만 충전을 해도 초급속 충전인 350kW를 사용한 지금 충전을 할 때 5분만 충전을 해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모든 슈퍼차저가 V3가 아니라는 것도 함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슈퍼차저로 가면 V3라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V1, V2까지 초기에 구축을 했던 테슬라, 이곳에 가서 충전을 하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만약 현대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가 테슬라의 동맹을 맺는다 가정을 할 때 현대차가 자랑하는 충전의 속도를 맞춰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250kW나 아니면 350kW로 올린다고 해도 최적의 충전 속도가 맞춘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 속도를 맞춘다라고 하는 이유로 테슬라가 현대차의 충전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맞는 충전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말이죠. 이전에 테슬라 형태를 보면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회사처럼 보입니다. 좀 양아치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낙스에 그래서 슈퍼차저의 참여 의사를 밝혔던 GM과 벤츠가 다시 현대차가 이끄는 충전 동맹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향후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낙스, 그리고 슈퍼차저의 낙스, 그리고 CCS 동맹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CCS 동맹이 만드는 충전시설에도 낙스가 설치가 될 것이고, 테슬라의 낙스에도 CCS 단자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테슬라가 원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7개사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 북미 지역에 3만 개의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 CCS 충전 규격의 파이를 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CCS 충전 단자를 설치했다라는 것이 지금 발표가 나왔지만 단 몇 개의 수축 슈퍼차저에만 CCS 단자를 설치된 것일 뿐 거의 대부분의 슈퍼차저에는 낙스 규격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송호성 기아 대표는 이번 합작 투자는 충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서 북미 전역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기아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한 한편 다른 자동차 메이커와 협력을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은 현대차가 이끌어갈 전기차 규격입니다. 이번 조인트 벤처의 대표 주자로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란 사실이죠. 현대차 그룹은 한국에서는 eFit을, 그리고 유럽에서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전문 업체인 아이오니티의 전략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니티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이오니티와 같은 경우는 BMW 그룹, 다임러, AG, 말하자면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모두 포터 등이
유럽 전역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7년 11월에 공동 설립했습니다. 아이오니티가 유럽에 설치하고 있는 충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350kW급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미국에 그대로 설치하겠다. 물론 CCS1과 CCS2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번 미국 동맹에 포함이 되었던 BMW, 벤츠 등은 이 아이오니티에 포함이 되었던 BMW, 벤츠 등은 이 미국 동맹에 포함이 되었지만 폭스바겐, 폴드 등은 이번 조인트 벤처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아이오니티에 BMW, 다임러 AG, 말하자면 벤츠죠. 벤츠라고 읽어보시면 되고, 벤츠, 폭스바겐, 포드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번 조인트 벤처에는 폭스바겐과 포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MW와 벤츠가 들어갔죠. 벤츠와 같은 경우는 원래 낙스에 들어가려고 얘기가 되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BMW 혼자만 그냥 있었고 현대차 그룹이 힘을 써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폭스바겐과 포드도 이 대열에 속할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포드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충전소를 만들 때 350kW급 충전소를 만들 때 집밥을 먹지 않는 이상 만들 때 여기에 충전소와 함께 다른 정유소와 마찬가지로 편의점과 기타 부대 시설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충전소 사업은 거대한 그 편의시설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번에 현대차 그룹 그리고 BMW, 벤츠, 포드 빠지고요. 그리고 GM 들어왔고요. 스텔란티스 들어왔죠.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맞는다라는 거죠. 힘의 균형이 맞아서 CCS는 안 없어진다. 낙스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의견을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잘못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저는 장기적인 상황을 볼 때 기술 유출이 안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현대차가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V3와 같은 경우는 250kW, 250kW잖아요. 250kW고 이번에 조인트 벤처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350kW잖아요. 350kW인데 이 조인트 벤처가 만드는 곳에 가서 초고속 충전을 하면 오히려 충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1, V2, V3까지 지금 이 초고속에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V4를 만들면서 지금 300이나 35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충전 사업까지 그리고 이 인프라 사업까지 이것을 하게 되면 편의점 사업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인트 벤처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 충전기 납품업체들까지 같이 협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싸우고 서로 발전을 하고 충전 더 많이 시켜주고 낙스든 아니면 CCS든 뭐 충전소가 많아지면 충전하기가 더 편해지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서로 충전소가도 서로 인프라를 받을 수 있고 서로 충전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만 뭐 V1, V2, V3가 있는 이러한 충전소에는 이제 사람이 파리가 날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V3나 V4로 지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